자, 오늘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말이 되면서 다시 이제 2020년 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시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초, 뭐 1분기 정도가 되면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19년 초에도 반도체 시장이 곧 좋아진다. 뭐 1 분기에 회복된다. 뭐 2 분기에 회복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회복 안 되니까 또 인제 뭐 3 분기에 회복될 것이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똑같은 기조 아래서 내년 2020 년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년도에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거니까 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가 사실 있고, 더불어서 다시 좀 곱씹어 봐서 시장을 분석해 봐야 되는 또 다른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년도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G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 시장이 인제 막 개화를 했죠. 사실 인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탄력이 붙어 가지고 5G 시장이 성장할 거고, 그 성장세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제 5G 시장의 화질의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존 4G 시장에서의 뭐 데이터라는 게 뭐 영화 한 편으로 치면 보통 1.2, 1.5 많으면 2 기가 정도가 필요했다면, 인제 뭐 3 기가 이상의 인제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그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필요한 거겠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시장이 뭐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제 4 차 산업혁명이 인제 개화기에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 수요가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 AI, IoT 로봇,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보급되어지면서 데이터 수요가 점점 확장될 것이니까 당연히 반도체 시장도 확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회복을 주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라는 거죠. 물론 앞에 인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면도 있겠지만, 가격이 워낙 다운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고들이 이제 소진되어지면서 다시 인제 "수급이 살아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게 내년 반도체 시장 회복하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디램 가격을 보면 지금 2.8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재고량이 뭐 어느 정도 소진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면서 가격은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는 기조. 이런 세 가지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유를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에 반도체 시장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제 전망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논리에는 빠진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시장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를 누렸을 때의 그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확연하게 달랐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앞서 얘기한 많은 분들이 내년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분석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시장이 변했다는 근본적인 핵심, 힘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반도체 시장을 보려면 어떤 시장이 변했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5G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한데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은 매년마다 수요는 있었습니다. 굳이 5G 시장이 아니더라도 매년마다 수요는 있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5G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해서 반도체 시장에 다시 화랑기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분석에는 속도의 문제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5G 시장의 성장성이 그 속도에 있어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5G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5G 시장은 앞으로 반도체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늦춰져서 쉽게 말하면 딜레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 1분기에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합리적으로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5G 시장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만큼의 편리한 앱,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속도는 딜레이가 날 수 있고, 그 딜레이 안에는 일상에 쓰기 편한 5G에 합당한 앱 또는 새로운 컨텐츠, 또 5G 시장이 도래했을 때 4G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근본적인 소비자들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그런 딜레이 차이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2020년 상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격차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미래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성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 기술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AI하고 미래 자율 자동차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것들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AI하고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자본적인 측면이겠죠. 지금 부채가 상당 부분 미국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부채를 발생시키고 소비를 하는 자신감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력은 있으나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택할 만한 자본적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2020년, 21년은 앞으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개화기가 내년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25년 전후, 자율주행 자동차도 2025년이 넘어가야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수요는 내년에 발생할 문제가 아니라 짧게 보면 2023년, 24년, 좀 더 여유 있게 보면 2025년이 넘어가야 자본과 기술이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2020년 상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다시 호황기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전 시장이 없었던 새로운 경쟁자, 바로 중국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과 홍콩을 합쳤을 때 한 24% 정도가 되어지고요. 수출 기여도로 보면 거의 7할에 넘는 기여도를 갖고 있는 게 중국과 홍콩 시장입니다. 이전 시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홍콩은 반도체를 받아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막강한 힘을 갖는 나라로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14일자 뉴스를 보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기업이 내년이죠. 2020년부터 대규모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국의 기업들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생산하는 나라로서의 새로운 경쟁자,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는 새로운 도전자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12월 5일자 기사를 보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기업의 부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순수한 기술력으로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국가, 이게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파나소닉이 반도체를 대만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이나 대만이나 전부 다 큰 중국의 한 울타리로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결국 홍콩, 중국, 대만으로 있는 삼각편대 체제를 이루어주는 새로운 경쟁자의 구도가 새롭게 2020년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상반기에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반도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더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치 구조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내년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분명히 수익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처럼 일시적인 반등,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마다 수요는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어지고, 이때까지 과잉 생산한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충분히 적자폭을 메우면서 수익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요 정도의 수익 턴어라운드, 워낙 마이너스가 컸으니까 이제는 그 마이너스 부분은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정도 선까지의 턴어라운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2020년 상반기에 회복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합리적이진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은 턴 어라운드 가능하겠으나 폭발적인 성장, 온전한 성장, 완전한 성장, 4차 산업혁명 5G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반도체 상황이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전체 수익의 포션이 한 20%, 21%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국가적인 회복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내년에 상반기에 과연 정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빠른 전환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들의 눈을 여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도 썩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